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최근에 시장이 참 어려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롱숏 장세가 지속될 거다. 해야 될 종목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거다. 한 주간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장이 더 심화되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전승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10월 말까지는 그 차별화가 더 세질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승절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게 그 국가 자본주의로 해갖고 전쟁, 옛날엔 전쟁은 총칼 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전쟁 사고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제가 백조포옹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항상 찝찝했던 부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있는 삼성 공장과 SK 공장은 건들지 말자 했는데 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걸러서 TSMC도 건드리고 이게 곧 저는 AI 전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미래의 패권 전쟁이 패권이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미래의 그 국가의 어떤 권력의 어떤 큰 물줄기를 AI 패권 전쟁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전승절에서 제가 가장 그 나쁜 그림을 보는 거예요. 2025년도에 그 세 분이 딱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선 거. 예. 그 딱 10년 전 그 보면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고 이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있고 이런 게 그 반 트럼프 진영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를 전 세계에 한번 표면화시킨 안에 시발점이 저는 전승절 같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는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체크하지만 그 팔란티아하고 엔비디아 갖고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체크할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170불이었습니다. 그죠? 어저께밤에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급락했다가 170 돌렸어요. 그런데 계속 그 알리바바가 그 AI 칩 개발했다는 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뭔가 그 이거를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팔란티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뭐 불안감을 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든 IT ETF에 그 포함됐다면 미국발 그 모든 AI나 반도체나 이런 기술주의 그 ETF에는 거의 1순위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를 사람들이 롱으로 갈 것 같거냐.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할 거나. 이게 노이즈가 9, 10월 달에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이 121선까지 흔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9월과 10월 달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면 요게 8월 4일, 8월 20일 이거 그리고 이제 168불 갖다가 돌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밑골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몸통으로 두들겨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70불을 깨면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M7은 거의 형음화시켜라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M7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뭔가 떨어지면 올라가서 뭐 복구나 하는 것 같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엔비디아만 그나마 유지됐는데 이 1등마저도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제가 SK 하이닉스도 24만 5천 원과 25만 5천 원에 산 거를 다 100% 매도하자라는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저는 그거를 삼성전자로 오히려 피난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은 섹터인데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더 사는데 저는 이게 9월 11일 만기 때까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물이 끝나고 네. 12월물로 가면서는 이제 모양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롱숏은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3대 7 비중으로 봅니다. 전체 100이라고 놓으면 한 30% 정도가 안 빠지거나 상승도 짧게. 그리고 급락할 때 사야만 수익이 나는. 네. 그리고 순환이 계속 발빠른. 그리고 연속성이 없는. 그러니까 호재 때 때려야 되는 그런 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70%는 가랑비호젓 흘러내리거나 관심을 얻거나, 그다음에 안 빠지면 다행. 뭐 이러한 정도의 그 차별화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롱숏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3대 7 정도로 3 정도는 오르긴 오르는데 그래도 호재 나왔을 때는 팔아야 되는 장세. 7 정도, 그러니까 70%의 비중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지수는 그대로인데 내 종목은 빠지는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또 준비해 봤는데요. 앞서서 이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전 그래서 네. 중국과 연결된 스치는, 옛날은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스치는 종목은 다 매매하지 말라고 했듯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해갖고 지분을 갖고 있거나 네. 연관된 종목들은 한 두세 달 동안은 좀 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 이게 지금 그럼요. 앞서서 이제 보여주셨던 장표였나, 그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 장비를 중국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쓰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역시도 좀 숏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 SK 하이닉스만 요새 SK 하이닉스가 그 9월 11일 기준까지는 관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포지션의 바스켓 매매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엔비디아가 안 빠지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27만 원 넘어서 28만 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이 이제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의 하나비전이나 HPSP나 이런 것들이 급락했다가 잠시 오르는데, 이때 오를 때 팔아야 되는 에너지 같고요. 네. 제가 삼성전자로 왜 피난을 가자 그러냐면, 이게 트럼프의 공격이 곧 삼성전자 보고 빨리 미국 들어와서 뭔가 미국의 밸류체인을 만들어라라고 강력한 명령 같거든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더 그러니까 압박이 더 심해질 것 같고, 따르면 제재가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약해지거나 수혜를 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2030년까지 미국의 그 원전이 최소한 8개에서 10기가 그 건설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잘하면 우리가 다 집중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질 수 있는 게 독일, 중국, 전 세계 봐도 없어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이 뭐 조인트 벤처를 좀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곧 새로운 어떠한 환경이 저는 국제 질서가 에너지 패권에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이거를 미국과 중국이 전쟁 났다는 사고, 국가자본주의를 확 바꿔버리고, 옛날 우리나라의 그 6.25적 사고로 뭐 이렇게 말이 되냐 개념보다는 머니게임 시각으로 확 바꿔버리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만 가능한가를 딱 보다 보면 뭔가 선이 분명해지고 좀 명확해지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그림이, 저는 여기 한번 보시죠. 이 2015년과 2010년 만에 어떤 데자부입니다. 이 에너지에 저는 이 중국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은 중국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먹고 살게만큼 간들간들 해주고, 그냥 자기를 종속화시키고 뭐 취급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혈맹이다 해놓고 요구 조건이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려준 게 푸틴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풀어준 건 푸틴이다. 예, 어마무시한 그 국가 성장률, 우리나라가 꼭 그 베트남의 월남 전쟁이 60년대에 우리 성장을 줬듯이, 네. 북한도 그 어떠한 그
침체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변수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갖고 여기에 군사 동맹까지도 매겼잖아요. 그러면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인데 이거를 정식으로 초빙해갖고 이 세 가지 축을 보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중러의 연골고리라든지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이 연골고리는 이 경제적 군사적 부분에서의 상당한 에너지일 거고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그 자원 패권 전쟁에 이 푸틴이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 인도 태평양 전선의 한 축인 인도가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모다 총리가 약간 중국에 붙고 그래서 제가 인도를 빼자라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도를 제외시키고 보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부가 하와이에 있는데 이게 저는 일부가 만약에 우리나라 쪽이나 일본 쪽으로 이동되면서 이 부분에서의 전략적 변화가 나오면 이게 또 하나의 큰 틀을 작동할 것 같고 이게 이제 9월 3일부터 10월 에이펙까지 우리나라 중심으로 워딩이 어떻게 바뀌나 저는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시진핑이 중국 국가 전략에서 그 에이펙 때 시진핑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싸움의 그 행동 그 대장들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둘이 서로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피해요. 그리고 전화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0일 휴전이 언제 또 끝나면 11월 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저는 지금 워딩이 이제 원전에서 이제 뭐로 자꾸 바뀌냐면 핵과 수소로 바뀌어요. 삼중 수소. 그러니까 요새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HA 중공업이라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지금 원전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핵 자주권마저도 줄 만큼 뭔가 변화가 나오는 이 국제 정세가 되면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한 사이클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는 기업 분석보다는 지금 9, 10월 달은 국제 정치학적, 지정학적의 그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국제정치적 사고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서 움직이는 섹터가 저는 화두가 보면 조선도 방산 속에 저는 심지어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제가 이 벤다이아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게 조금 진한 그러니까 원전주를 단기 트레이딩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주를 보셨었잖아요. 그럼 조선주도 단기 트레이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조선이 다시 올 거고 원전이 이제 또 단기 트레이딩 타이밍이 오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죠. 전체 방산에 저는 전차 재래식 미사일은 제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H 넥스원 이런 것들 제외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군함 잠수함과 삼중 수소 그리고 드론도 잠시 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세 가지 삼축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중 수소가 플루토늄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핵 융합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 군함, 잠수함, 핵잠수함 그 다음에 핵 융합, 삼중 수소 요게 이제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전을 집어넣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쪽만 움직이지 않을까. 이것도 추세로 가지는 않고 그냥 순환되는 장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삼성전자 바닥이 확인되고 그 뭔가 방향성을 줄 때까지 그거를 저는 10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뭐 MSCI 관찰이라든지 그런 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저는 10월에서 연말에는 삼성전자가 한 7만 5천을 넘어서 8만 전자까지 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9, 10월 달에는 피난을 뭐로 가자라면 삼성전자나 애플 밸류체인이나 소부장은 아니면 여기 군함, 잠수함, 삼중수소, 핵융합에서 아직 못 간 종목들 순환시키는 장.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드리고 싶네요. 꿈덕
구체적인 전략을 짜보면 일단 원전주 단기 트레이딩에서 조선주로 갔었는데 다시 원전으로 오는 거예요. 원전주 내에서도 말씀하신 뭐 군한 잠수함 연결고리가 같이 엮여 있는 쪽. 원전은 군함 잠수함보다는 SMR을 집중하셔야죠. 아, 네. 예. 방산이었죠, 그건. 예. 그러니까 조선 쪽은 지금 일주일 동안 보시면 네. 실질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이 종목들은 단타하셨어야 됩니다. 단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50만 원 아래에 사갖고 55, 6만 원대 때렸어야 되고 50만 원 아래에서만 사야 됩니다. 그리고 55만 원만 오면 때려야 됩니다. 이거는 둘이 합쳐질 때까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현대미포는 18만 원, 20만 원에 사갖고 22만 원 오면 때려야 되는 한 10%짜리 이건 합친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급등했냐? 이놈입니다. 요 전번에 15,000, 12,300원대 사갖고 19,000원까지 간 게 이게 장중에 25,000원까지 갔어요. 이게 곧 뭐냐? HJ중공업입니다. 이게 군함, 잠수함, 이 핵잠, 이 연쪽 이거가 너무 급등하니까 다음은 세진중공업으로 확산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범한 피어셀이라고 하는 수소 연결고리인데 이게 장보고 함에 연결된 종목이거든요. 범한 피어셀이.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 이렇게 급등 종목에 약간 세력 테마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대장은 10%밖에 안 가고 중소형주 중에 이게 세진중공업입니다. 각도들이 달라요. 보시면. 그리고 하나오션은 12만 원만 가면 두둑에 맞습니다. 10만 원 근처만 오면 사서 요 박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12만 원을 한번 돌파하면 여기서 2만 원만 올리겠습니다. 계단식으로. 근데 이거에 끌게는 이제 10월 달에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와서 워딩이 이제 HD 군산 그 공장을 우리가 쓰겠다라든지 뭐 평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나왔을 때 이게 한 단계 또 끌게 하다면서 레벨업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그냥 조선 기자재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걸 그냥 뺑뺑이 도는 이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 쪽도 한번 보시죠. 네. 범한 피어셀이 일주일 전에 23,000원까지 갔다가 이게 장중에 29,000원 거의 3만 원까지 급등합니다. 이게 장보고함이랑 연결고리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대형주보다 테마화시키면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선도주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범한 피어셀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간이 나면 다음 타자는 뭐지? 이런 걸 찾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S피어셀 13,000원 판 거 11,000원대는 사보자. 그럼 얘가 이제 다음 단계에 올라가든지 두산 피어셀이 얘가 저는 대장을 하고 보거든요. 근데 먼저 갔어요. 네. 얘는 8월 27일 날 31,000원 고점 치고 오히려 조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범한 피어셀 급등할 때 두산 피어셀은 숏에 걸리고 있다고요. 근데 25,000원, 22,000원 사면 범한 피어셀이 쓸 때 이거를 땡기나 이런 C소식을 이용하는지 수소, 삼중수소, 군함, 잠수함 이런 연결고리에는 2달 동안 여기에서 순환적 구조, 조선 기자재도 순환적 구조로 계속 돌리거든요. 네. 그런 전략이 그나마 2달 동안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략을 짤 때 선도주 급등한 건 하지 마시고 다음 순환은 뭘까? 그때 조정 때 S피어셀을 깔아놓든지 두산피어셀 깔아놓고 이게 20, 30% 순식간에 급등하면 또 때려보고 C소식을 해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쪽이나 조선 기자재 쪽이나 아니면 핵 연료 아니면 원전 이런 쪽에서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진단을 해드리고 싶네요. 조선주가 살짝 쉬니까 좀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형 조선주보다는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세요. 왜냐하면 조선주는 HD 현대중공업이 대장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합쳐진 다음에 급등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끌게 나오려면 진짜 지역으로 거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는 10월 에이펙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이 워딩이 아니 진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평택을 이용하겠다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거제 쪽에 어떠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겠다든지 이러면 벌써 중국은 난리 날 거고요. 네.
아니 군사적인 에너지를 공장이 짓는 게 바로 코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서해 도발이라든지 또 대만과 합쳐서 뭔가 또 노이즈를 일으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그 관련된 제2 한알령 떨어진다 뭐 하면서 난리 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조만간에 이제 중국 그 단체가 무비자가 되거든요. 그런 9월 31일부터였나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호텔이나 카지노나 이런 것들 하지 말 계속 흘러내릴 거다. 분석가들이나 리서치 센터나 이런 거 보면 다 호재성으로 좋게들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합리적 분석으로 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시각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죠. 이 시각을 전쟁하는 거로 봐라. 그러면 만약에 이 군사적인 워딩이 강화됐을 때 중국의 반격이 그냥 놔둘 거냐. 그럴 때 샘플로 뭐 할 거냐. 단체 관광 우리는 허용했는데 가지마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규제 나올 거고, 이런 상황이 저는 벌써 카지노 쪽에서는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그 중국 관련된 유통 소비 게임 하는 것보다는 캐대원 관련해서 미국, 일본과 연결된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해 드리는 게 그 전략은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호텔 신라가 이 8월 27일 날 그림입니다. 요게 요때만 요 롯데관광밥은 16,000원이었고 이때는 47,000원입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이게 15,000원이고 45,000원이에요. 근데 계속 하락 추세예요. 저는 요번에 롯데관광가 18,000원대 제가 이런 얘기했죠. 15,000원에서 지지하는지 12,000원까지 빠지는지 10월달 확인을 하자라는 논리 아닙니까? 이거 아직까지 바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빠지냐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가장 또 제가 아까 얘기한 중국이 갖고 있는 텐센트가 갖고 있고 알리페이,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지분들 다 피하라는 게 가장 지금 피해 보니까 카카오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그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것도 그 지주를 갖고 있는 중국계 자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스크 관리 한다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희석화 전략이거든. 헤지펀드 전략으로 대차 매매를 통해서 어디서 팔든지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희석화시킨 다음에 이걸 팔고 아니면 담보 잡아서 롱숏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지금 카카오페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블록딜 방식으로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지분을. 예. 저는 그게 리스크 관리라고 봅니다. 네. 9, 10월 달에 내가 중국계 자본이에요. 그럼 중국계 자본이 한국에 투자했는데 앞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됐을 때 내가 그 돈을 조 단위로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지 전략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전략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더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이거는 해지가 아니라 본주를 때려버리는 상황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안 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거 확인이 언제냐? 저는 금년 말이나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월 달과 10월 달에 이 워딩이 어떻게 나오나를 저는 이 유통 관련주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난티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부 T&D가 호텔 및 카지노 이게 이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00원을 깨요. 그럼 이것도 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번 주에 제가 농심사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한 주 동안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가 40만 원 초입이었는데 지금은 한 44만 원 정도, 3만 원, 4만 원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반은 파시죠. 요새 장이 네. 요거래도 웬 떡이냐 10%만 그리고 반은 길게 가고 반은 전에 NC소프트 비슷하게 22만 원대 팔아갖고 20만 원 눌림목 주면 다시 사자 이런 논리 같이 이것도 파도 타시는 게 반은 길게 가고 반은 짧게 가고 그러면서 만약에 중국과 미국과 우리가 샌드위치 껴서 이게 심각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럼 농심은 다시 50만 원으로 높일 거고 그다음에 NC소프트는 30만 원으로 목표 단가 높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9월, 10월에 나오는 워딩 갖고 판단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종목은 제가 시장을 볼 때 네. 우리가 막 분석하지 말고
수치 분석으로 전 4등분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수치 속에 보이지 않는 내부자 정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6월 달에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 넘을 때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난리 칠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건 많이 크게 부러질 테니까 상승폭의 반을 부러뜨리나 보십시오라고 해드렸어요. 실제 한번 보시면 이게 26,000원에서 11만 원 300%까지 오르는 거에 반이 7만 원입니다. 요번에 58,000원까지 뺐다가 69,000원, 7만 원 중심을 돌파 못하고 다시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직전 저점과 25% 능선에서 바닥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대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상황까지 됐을 때가 바닥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데가 한 3개월은 필요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는 대주주 법률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최종 선고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지금 15년 구형이 내려진 걸로 알고 그거는 검찰 구형이고 네. 잘 기억하십시오. 10월 21일입니다. 이것도 딱 10월 달 말에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벌금형 나와야 됩니다. 무죄는 안 될 것 같고 벌금형 나와야 됩니다. 이게 또 이상하게 꼬여갖고 뭔가 그 좀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확산돼요? 하이브라든지 다른 또 법률 리스크는 엔터까지도 하는데 거기서 또 중국가에 가면 이건 완전히 투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1일을 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리스크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찝찝한 그 변수들이 있을 때에는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괜히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기보다는 피하고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에서 트레이딩 하다가 최종 더 이상 공포, 그러니까 거론을 안 해요. 네. 그리고 뭔가 얘기도 안 해요. 그럴 때가 이제 다시 바닥이 들어왔구나 해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요거 확인하는데 제가 중국계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10월 말까지는 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에이펙에서 진짜 이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제가 강조하냐면 미국과 진짜 트럼프가 됐던 시진핑이 됐던 뭔가 내상들이 심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덮었다간 자기도 큰일 나요. 트럼프 대통령도 뜻대로 되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률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선거가 이제 코앞이에요. 그러면 선거 체제로 하니까 만나서 우리 타협 좀 보자. 시진핑 주석도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나줘야 돼요. 근데 서로 그때도 피해요. 그리고 워딩으로 대판 싸워요. 그리고 대리전을 내세워요. 그럼 어때요? 대리전의 희생양들이 롱숏으로 갈린다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심지어는 이 각각의 유럽도 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희생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저는 경제적인 기업의 뭐 EPS니 그다음에 또 매출이니 당분간은 이쪽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국제정세적 상황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환율이에요. 네. 환율 변동성과 10년짜리 국채금리의 스프레드.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또 8월 5일 꼴 또 납니다. 이게 10월이나 11월 달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화나 이건 달러 베이스로 약세로 갈 거고 미국이 금리 나오면 우리는 바로 또 안 할 거고 인하할 거고 근데 일본은 그 사이에 또 금리 인상하면 이게 또 역사이클이 걸거든요. 지금 제 친구들이나 저 싱가포르 쪽이나 이런 해제하는 좀 CIO들 가끔가다 이제 한국 놀러 와서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게 엔캐리 자금 어떻게 관리하나. 지금 그 노이로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홍콩 쪽을 중심으로 하는 쪽 펀드는 자꾸 도망간답니다. 싱가포르 쪽이나 지금 가장 또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베트남 쪽하고 싱가포르 쪽이랍니다. 베트남 쪽을 왜 또 선호하냐면 CPTPP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회 전략에 그 뭐랄까 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이 막혔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CPTP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버리고 옛날 집권 그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썼던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 전 세계 지수 보면 제가 1200대 베트남이 꼭 한 2000까지 가는 거 아니었는데 지금 1600이에요. 베트남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수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피난 가는 쪽이 베트남. 그러면 헤지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자산 쪽에서 특히 홍콩 쪽에 부자 하면 또 리카싱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자산을 계속 팝니다. 팔아갖고 돌려요. 현금 만들거나 돌립니다.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큰 자산을 움직이는 분들이 나는 금으로 갈래. 안전자산. 나는 뭐로 갈래. 포트 재조종 작업을 사업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의 변동이 전체적으로 전체 나라의 롱숏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트리거를 주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의 이 싸움판이 점점 이게 지금 보이면 안 만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는 완전히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I 패권 전쟁이 붙은 것 같고 이 속에서 누가 이기냐는 싱패는 거의 2030년 지나야 나올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가 틈새로 사는 쪽은 미국에 이동해서 살아남는 기업과 못 살아남는 기업의 롱숏이 차이가 날 거고 심지어는 엔비디아마저도 포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줄일 거냐 안 줄일 거냐를 고민하는 네. 마치 작년도에 테슬라를 보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테슬라를 숏에 그러니까 400불 때 엑스트한 그 펀드들이 많았거든요. 그거가 꼭 지금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가 딱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종 결정은 전 10월 말에 나올 것 같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국가별 환율 전쟁과 AI 패권 전쟁이 싸움판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고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중국계 자본이나 해지가 많이 갖고 있는 건 피하고 그러면서 피난 가자는 게 제가 삼성전자도 두들겨 맞으면 같이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난관을 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왜? 엔비디아가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중국계에서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누구하고 같이 파트너하려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한테 기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TSMC,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인텔 이게 뭔가 응집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떠한 새로운 투자군이 형성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제정치학적으로 막 싸움판이 기업 총수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버릴 거와 살 거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 고민이 지금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님, 이거는 격가지 질문인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중국 증시 이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홍콩계 자금이 빠져나가서 베트남과 싱가포르 쪽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홍콩이나 중국 증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권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 네. 벌써 3, 4개월 전에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챙기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국 상해 본토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종목으로 중소형주 중에 그 AI 쪽에서 살아남는 것들을 찾아야 되시는데 그 일반 투자자들이 그거를 종목 선별화해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ETF 쪽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집중해 갖고 네. 원전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우리 조선같이 우리한테 큰 떡을 줄 수 있는 게 전 원전 같습니다. 이제. 근데 11일 이후에 하십시오. 11일이요? 네. 9월 11일? 네. 그날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 선물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어저께만 해도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했다고 그러는데 그 매수세 아닙니다. 청산한 거예요. 청산한 매수세. 그러니까 매도한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 매수에 선물 매도로 합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청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매도를 매수로 바꾸면서 선물 매도가 환매수로 들어와서 미결제는 줄겠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뭐냐? 요새 사는 것들이 한 달 동안 많이 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매매 그 포지션의 앞면만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미결제 약정의 흐름 갖고 제가 이 판단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게 한 달씩 끊어서 보면 8월 달 요게 위에 보시죠. 8월 1일과 9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판 겁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알테오젠, KTNG, 하나오션, 두산엘리뷰티, 삼성에스. 전 이거 사겠습니다. 그리고 산 거 보세요. 카카오,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숏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롤오버 안 할. 여기서 롤오버 하는 건 살아남아요. 요거 매수한 거가 매도로 돼 있으면 그대로 9월물을 12월물로 바꿔주면 현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올린 것 중에 이거를 청산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가 그러고 현대차, 삼성중공업 못 가는 이유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저는 숏에 걸린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게 한 달짜리가 아니라 3개월짜리로 추세로 매수가 유지된 것들은 유지해도 좋으세요. 그만큼 끌고 가는 건데 한 달 정도 반짝 싼 거는 요번에 9월 11일 기준으로 청산 에너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매도 9월 선물이 롤오버 돼야 돼요. 네. 그러면 매도된 게 10월물 선물 매수를 해서 이게 그나마 박스로 유지되는데 만약에 이게 청산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중국 때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7,000원, 66,000원, 65,000원까지 계속 깔아놓으면 10월이나 12월 사이에 75,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피난 가라고 그러고 SK 하이닉스는 이거 정반대예요.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 6, 7, 8에 SK 하이닉스만 관리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관리는 11일까지 하지만 청산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만 원을 잘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170불 지지 못하고 160, 150 가면 제일 영향받는 게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대반등 때 현금화 시키는 게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대응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전개되냐면 요게 6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외국인이 2조 2천억 산 거예요. 뭘 샀냐? 여기서 산 것 중에 청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차전지도 있고 원전도 있고 조선도 있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있는데 여기서 선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특히 금융투자가 배를 더 샀어요. 현물이. 네. 근데 금융투자는 대부분 롤오보단 청산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이 미결제 약정에 갖고 왔나? 여기 미결제 약정의 수량을 한번 보시죠. 9월 11일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26만 7만 개가 네. 빵이 돼요. 그러면서 12월물로 롤오버 돼요. 그러면 제가 통상적으로 27만 개가 처음 롤오버가 22만 개 정도 외에는 늘리지 않아요. 이번에 9월물로 롤오버 될 때도 그 전에 27, 8만 개가 22만 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거든요. 5만 개 에너지가 청산될 때는 이게 조 단위 에너지가 청산되는 거거든요. 5만 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1일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원전이 여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그 사이에 6월, 7월, 8월 초반까지 에너지를 준 에너지가 많거든요. 요게 산 거를 일부 롤오버 하면 괜찮은데 네. 청산 에너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전주가? 네. 그럼 그때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자는 얘기죠. 그게 지금 가격대보다 한 7에서 10% 더 빠지면 그러면 현대건설은 요번에 5만 8천 원 정도 전후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6만 원만 깨면 들어갈 것 같고 한전기술은 이것도 지금보다 한 5 내지 7%만 더 빠져도 또 9만 원보다는 8만 5천 원과 8만 8천 원. 여기면 또 한번 10만 원까지 에너지가 한번 나오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SMR을
뭔가 본격화시키거나 한수원에서 뭔가 조인트 벤처가 연결되거나 뭐 들어가면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같이 읽으시냐면 SMR하고 같이 읽으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서학 투자자는 이제 투자는 SMR만 하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SMR. 이것도 한번 보시죠. 어저께 SMR이 7% 움직였거든요. 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스케일 파워. 예. 그럼 보고 계시죠. 예. 네.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또 에너지를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은 현대건설이 주가 될 겁니다. 미국발 원전은요. 삼성물산 이야기하신 전문가님 예, 여기 있으시더라고요. 요거가 이제 그 삼성물산은 또 그 지부 삼성생명법의 거버넌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케일 주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 재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SK 그러니까 뉴스케일이 계속 끌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같이 보시죠. 브룩필드 비즈니스.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입니다. 이게 이제 한수원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유교적 사상, 동양적 사고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정치적 색깔로만 분석하지 마시고 자산 운용사입니다. 돈을 벌겠다는데 집중화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2030년까지의 그 정부의 목표가 10기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만큼 짓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동이나 다른 때 원전보다 미국을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기업들이 들어가는지는 벌써 순서가 딱 여기에서 이제 HD, 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에너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기 중에서 한 반만 우리가 따놨어도 이건 상당한 에너지로 보거든요. 요거를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럼 어떤 분이 아니 일본이나 또 미국 내에서 짓는 쪽 있지 않냐. 근데 요번에 일본 그 미국의 원전 짓는 에서는 요번에 후쿠시마 그거 터져 갔고요.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원전 시장은 우리가 그 유럽 쪽에 그 프랑스나 중국을 제외한다면 미국 시장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조선보다 더 큽니다. 한기가 대충 12조에서 13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1조 정도 웨스팅하우스 줘버리고 그 에너지를 이제 미국하고 분배하는 그런 흐름을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 AI 패권 전쟁이 곧 뭐냐면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주력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번에 단타는 이제 원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원전 시장이 커질 텐데 그럼 국내 원전주가 반드시 수혜를 입을 거고 혹시 매수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은 9월 11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 파생시장 움직임을 읽으실 때 항상 삼성전자를 보시잖아요. 삼성전자를 7만 원 선 밑에서 6만 9천 원, 8천 원, 7천 원 이렇게 매수 단가를 설정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6만 8천 원 선 지난주에 왔던 것 같고 지금 6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6만 5천 원, 6만 6천 원, 6만 7천 원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 매수 자리예요? 예, 매수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길을 터줄 것 같아요. 이것도 AI하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단 하나 법률 리스크 하나 있죠. 요번에 그 삼성생명법 10월 달에 이거를 또 그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마지막인 리스크 변수인데 이거를 삼성 전원 그룹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분할해 갖고 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신설 바이오에피스 분할되면 그때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 삼성생명의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8만 원, 10만 원, 9만 원대 이걸 보고 해드린 거고 15만 원대는 오히려 잘못하면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대 삼성생명이나 요번에 삼성화재가 20만 원대부터 50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그럼 45만 원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삼성그룹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게 삼성전기 하나 살아있고요. 삼성전기가 계속 12만 원짜리가 지금 17만 원까지 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저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카메라 모듈, 그 센서.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애플 끌개. 그러니까 폴더폰 관련주. 그나마 이쪽도 좀 살아있어요. 로봇주도 좀 살아있고. 요런 틈새인데 이거는 강력한 주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강력한 주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런 것들 중에 이제 전 삼성전자가 저는, 어떤 끌개가 나올 것 같냐면 삼성전자 MSCI의 연결고리에 이 잭슨왕하고 뭔가 비즈니스가 이 자꾸 중국에서 누르고 중국계 잭슨왕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에서는 트럼프가 절대 허용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미국에서의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파트너십을 응용할 것 같거든요. TSMC,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주가 또 데이터 센터 에너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게 다 AI입니다. 근데 AI 패권이 약간 미국으로 거점이 이동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빅 이슈가 요 틈새로 최태원 회장님이 잘 전략화 시키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 쪽으로 좀 불경 쪽으로 좀 오자.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 둘이 아마존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 센터는 우리 불경 쪽에 뭔가 거점을 만드는 데가 오케이가 된 것 같고 이게 뭔가 저는 하나의 큰 먹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곧 AI 패권 전쟁에서의 힘이 합쳐지는 게 어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하나의 그 큰 그림을 그릴 때 하나의 모멘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많이 좀 기다리고 계시죠?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볼까요? 저는 크게 안 봐요. 역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갔다 해서 일정은 아시죠? 9월 이제 정기국회 시작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네요. 9일, 6일까지는 교수단체 연설이 있고요. 법안은 9월 9일부터 말 사이에 막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근데 자사주 소각이 최종 결정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즉시 하자는 파 있고 1년 유예시키자는 파 있고 뭐 거기서 또 시속화시키는 파 있고 누가 이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자사주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움직일 건 지주사, 롯데지주, SK, 두산 오를 때 매도. 지금 롯데지주도 25,000원이냐 27,000원에 샀어야 되고 많이 가봤자 32,000원, 35,000원입니다. 지금 3만 원까지 왔어요. 네. SK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거 연결고리로 은행이나 증권이나 지주사 쪽 에너지가 저는 이제 상단에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보다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꼭 갖다 해서 대주주 같이 이것도 안에서 대판 싸워갖고 자꾸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전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발휘하는 쪽 에너지보다요. 그 외의 에너지가 실권들을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면. 그래서 뉴스는 막 얘기하고 강력하게 해서 그 보도를 하지만 그분들의 에너지나 파워가 쌤은 모르겠는데 전 기재부 파워나 또 그걸 반대하는 파워가 또 부동산 파워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법 개정이라든지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기대하는 게 많아요. 또 증권 쪽에 일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쪽 사람들이나 그쪽 들여다보면 생각들이 달라요. 저도 그쪽에 좀 파워인 분들한테 물어보고 왜 그렇게 이거를 시원하게 좀 풀어서 뭔가 풀어주면 되지 않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우선순위에서는 저 밑에 있고 지금 세수 부족.
그다음에 먼저 해결할 게 산더미에 랭킹으로 보면 저 10위 정도에 있다. 1, 2, 3부터 해결하자. 여기서 당하는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은행, 증권, 지주 요번에 그거 기대로 9월 중순까지는 막 법률이 아니 상정되고 그럴 때 팔고 나오시죠. 그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고 그리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저는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살듯하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예. 이게 답답하지만 제가 현장을 취재하고 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만나보고 한 결론이 에휴 우리 증권시장 5천 그런데 5천을 만드냐? 예? 그냥 꿈 깨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슈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지주사, 은행, 증권 쪽 이쪽은 오히려 차익 실현할 때다. 네, 기대감이 크지 않다. 목표 수익률 그렇게 크게 잡지 말고요. 이게 즉시 의무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금 가격대에서는 20%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즉시 의무화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돼도 1년 유예. 그게나마 돼도 다행이다.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저는 50억을 환원시키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10억 유지.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지금 시가장에 점점 힘을 잃는 게 그런 이유일 것 같고. 그래서 이 9, 10월 달에 우리는 연말 내년도를 겨냥하고 압축화 전략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해 드린 게 30 내지 50%는 현금 갖고 있어라. 그리고 어느 갑자기 50 내지 100포인트 떨어지는 날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들어가라. 정확하게 10에서 20% 나온다. 그게 원전이 됐던 조선이 됐던 중심에서. 왜냐하면 중심이 급락하거든요. 주도주가. 네. 왜냐하면 쏙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자체 내에서도 뺑뺑이 돈다. 그리고 요새는 아니 간단한 예로 포스코 인터넷에 6천억 수주했대요. 시가가 고가입니다. 5만 원. 요새 호재 나오면 때려요. 뭐 수주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그날 시가 프리마켓에서 때려버려요. LG 에너지엔솔도 15조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장 초반이 고가였더라고요. 그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일반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펀드들이 그래, ETF들이. 그러니까 지네들도 알아요. 근데 일부 포트 제조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료 나올 때라야 팔립니다.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얼마 정도 맞춰놔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팔리는데 다른 것들 바닥에 있는 것들은 특히 2차 전지는 지금 팔라고 해도 오파가 체결도 안 된대요. 그런 상황이면 팔리는 걸 파는 것 같아요. 팔리는 거를. 이슈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9, 10월 달은 또 답답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9, 10월 달 장을 네. 그 천하 단타대에 계속 그리고 급락대 산다. 그 목표 수익률 대형주나 대표되는 종목은 10%만 먹어도 웬 떡이냐고 챙긴다. 20%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도주는 하나씩 만들어요. 네. 그거는 운빨밖에 안 돼요. 이번에 조선주에서 HJ중공업이나 세진중공업 8, 9조 턴 하신 분이 최고였을 거고 지금 25,000원부터는 이제 하지 마시죠. 범한 피어셀도 이제 하지 마시고 후발주가 어떤 거가 나오나 그걸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는 타이밍이 원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 로봇도 보시면 참 종목 선택하기 힘들어요. 간단해서 로보티스가 1등인데 그 급등할 때 10만 따라가면 꼭 짱돌 맞아요. 9만 원 깨면 사면 또 먹어요. 제일 1등 종목들이 그 모양이니 참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로봇주 대응 전략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노란봉투법 변수로 로봇주가 그래도 좀 오릅니다. 순환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까요, 대표님? 그래서 네. 전 로보티즈는 8만 원대 오면 삽니다. 그 10만 원대 오면 팝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보시면 명단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최근에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팔아갖고 현대 무벡스 중소형주 갈 때 현대 무벡스가 날라가요. 근데 상한가 그 다음날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짧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냐면 이 공급망에서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로봇주가 하려면 저는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이 안 가요.
그래프 모양은 좋아요. 밀집 딱 됐고 뭔가 튈 자리에서 튀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가요. 그러면 노란 봉투법 하나 갖고는 이게 테마화 시키는 거지 추세로는 아직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가 강하냐? 현대차 밸류체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결돼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것들만 강해요. 그리고 그게 연결돼 갖고 수소나 자동차 부품단에서 미국 공장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나 강해요. SA 세종이라든지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최근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 글로비스 팔아갖고 14만 원대 현대 오토에버 간 것도 지금 18만 원, 20만 원에서 오히려 챙기십시오. 그럼 로봇주는 저는 삼성 밸류체인 이제 삼성 들어갈 때 현대 들어갈 때 남아있는 것들이 이게 휴머노이드가 먼저일지 협동 로봇이 먼저일지 했던 각 기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현대전철 공장지거나 자동차 공장은 이거는 협동 로봇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중에 못 간 것들 찾아내는 게 낫고, 근데 로보티즈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뭐 SBG나 SBB 테크 정도 아니면 오히려 또 요거는 좀 한 단계를 떼었는데 수술용 로봇, 고용이나 아니면 에브리봇 이런 것들의 틈새 전략,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엔젤 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사놓고 한 20% 나오면 때리는 이런 전략만 세워드리고 있지 주도주 전략은 안 봅니다. 오히려 애플 모멘텀보단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모멘텀이 더 강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로봇주 노란 봉투법 하나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끌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